미국 의사들이 매일 켜는 AI가 있어. 의사한테는 한 푼도 안 받아. 공짜야. 그런데 그 회사 몸값이 16조 원이야. 어떻게? 의사 14넷 이상이 매일 쓰고 절반 넘게, 그러니까 약 65%는 한 번쯤 써봤거든. 칩도 안 만들고 거대한 챗봇도 아니야. 딱 해찬 직업, 의사만 깊게 파는 전문 매장이지. 오늘은 범용 AI가 절대 못 뚫는 이 전문 매장이 어디 있는지, 한국은 그중 어디서 진짜 강한지 짚어줄게. AI가 일을 대신해준다 쳐. 근데 진짜 돈은 그 AI가 어느 가게에 들어가 일하느냐에서 갈려. 똑같은 AI라도 병원에 들어가면 몸값이 달라지거든. 오늘은 그 가게 중에서도 방어력이 가장 센 칸, 의료랑 금융을 연다. 생각해봐. 똑똑한 범용 챗봇 하나면 다 될 것 같지? 근데 병원이랑 은행 문턱에서 다 막혀. 환자 목숨이 걸렸고 큰 돈이 걸렸고 규제가 걸렸거든. 그럴듯하게 말하는 AI로는 못 들어가. 여기는 틀리면 사람이 위험해지거나 회사가 고소당하는 동네야. 그래서 등장한 게 버티컬 AI야. 버티컬은 수직, 한 산업만 위에서 아래까지 깊게 판다는 뜻이야. 의사만, 변호사만, 심사역만, 범용이 넓고 얕게 한다면 버티컬은 좁고 깊게 알아. 병원 규칙, 보험 청구 코드, 진료 기록을 통째로 먹고 들어가지. 그럼 세 가지가 생겨. 그 산업 데이터를 독점하고 한번 일에 녹아들면 갈아타기가 무서워지고, 틀리면 큰일 나는 분야라 값을 후하게 받아. 이게 지난 편들에서 말한 해자야. 자, 답 나온 거 같지? 해자가 세니까 다 좋겠네. 그렇게 단순하면 좋겠는데 아니야. 함정이 둘이야. 첫째, 범용 AI가 점점 똑태지면 얕은 버티컬은 그냥 삼켜져. 남의 AI 위에 의료 말투만 입힌 회사는 범용 모델이 의료를 배우는 순간 사라져. 지난 편들에서 봤지? 껍데기만 씌운 회사는 상당수가 사라진다는 그 얘기. 둘째, 규제야. 규제는 들어온 회사를 지켜주는 방패이면서 동시에 발목도 잡아. 의료 AI는 단곡 승인에 몇 년, 금융 AI는 왜 이 사람 거절했냐를 설명 못하면 못 써. 그래서 버티컬은 화려한데 흑자까지 가는 길이 길고 험해. 그러니까 버티컬이니까 산다가 아니야. 깊은 버티컬과 얕은 버티컬을 가려야 해. 그래서 오늘도 지도를 그린다. 의료랑 금융 두 산업의 전문 매장을 한 장에 펼쳐볼게. 먼저 의료 칸. 여기가 버티컬 중에서도 돈 냄새가 가장 진해. 의사들은 환자 보는 시간보다 서류 쓰는 시간이 더 길거든. 한 연구를 보면 미국 의사가 환자 1시간 볼 때 서류랑 컴퓨터 작업에 2시간을 써. 그 서류 지옥을 AI가 대신 써주면 의사는 돈을 내고서라도 쓰는 거야. 의료칸 첫 유형은 받아쓰기 AI야. 의사랑 환자 대화를 듣고 진료 기록을 자동으로 써줘. 대표 사례인 한 비상장 의사는 보도에 따르면 미국 150곳 넘는 대형 의료 시스템이 쓰고 몸값이 약 7조 원대로 평가돼. 핵심은 단순 녹음이 아니야. 받아쓴 기록에 보험 청구 코드까지 자동으로 붙여줘서 병원이 보험사한테 돈을 더 빨리 받게 해. 단, 비상장이라 우리가 살 칸은 아니야. 현상으로만 보자. 두 번째 유형은 의사 전용 검색이야. 첫 신의 그 회사야. 의사가 어려운 케이스를 만나면 최신 논문이랑 근거를 1초 만에 찾아줘. 미국 의사 약 65%가 써봤고 열의 넷 이상은 매일 켜. 그런데 의사한텐 공짜고 몸값은 약 16조 원. 진료 질문을 한 달에 수천만 건씩 받아내. 공짜로 의사를 다 모은 다음 제약사 광고로 돈을 버는 모델로 알려져 있어. 역시 비상장이라 현상으로만 본다. 세 번째 유형이 핵심이야. 디지털 병리. 암 조직을 유리 슬라이드에 올려보는 게 병리 검사인데 이걸 AI가 디지털로 분석해. 단,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AI가 의사 대신 진단한다가 아니야. 제약사 임상시험이랑 동반 진단, 항암제 개발에서 데이터를 더 빠르고 정밀하게 뽑아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드디어 한국이 세계 무대에 등장해. 우리가 살 수 있는 상장핀이 여기 있어. 이제 실제 지도에 핀을 꽂아. 미국 의료 AI 상장 대표, 핀은 텀퍼스야. 암 환자 유전자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모아놓고 어떤 치료가 맞는지 AI가 골라줘. 데이터 자체가 해자인 회사지. 보도 기준 1분기 매출이 1년 새 36% 늘었고 데이터 부문은 40% 넘게 컸어. 다만 회계상으로는 아직 적자야. 단 현금 흐름으로 보는 조정이익은 막 흑자 문턱에 닿았다고 회사가 안내했어. 범매로 채점하자. 수혜 논리. 암 유전자 데이터를 가장 많이 쥐어서 정밀 의료가 커질수록 가장 빨리 매출이 찍히는 구조. 흔들리는 조건. 아직 회계 적자라 매출 성장이 둔해지거나 데이터 우위가 흔들리면 휘청해. 확인할 날짜. 다음 분기 실적이랑 흑자 전환 안내야. 이제 옆 칸 금융. 금융 버티컬은 의료보다 조용한데 돈은 더 빨리 돌아. 금융 자체가 숫자 장사라 AI 자리가 명확하거든. 크게 둘이야. 누구한테 돈 빌려줄지 정하는 신용평가, 서류를 자동으로 보는 심사 AI. 첫째, 신용평가 AI. 기존 점수론 안 보이던 사람들 있잖아. 카드 기록 없는 사회초년생, 자영업자.
AI는 통신비 냈는지 월세 밀렸는지 같은 흩어진 데이터로 새로 평가해. 미국 상장핀이 업스타트야. AI 대출회사인데 보도 기준 1분기 매출이 1년 새에 44% 늘었어. 단 함정받지. 왜 거절했냐를 설명 못하면 규제에 막혀. 실제로 이 회사는 AI 심사 방식 때문에 소송 리스크가 있다는 보도가 있어. 신용평가 AI의 살아있는 약점 사례지. 둘째 심사 AI. 사람이 밤새 읽던 수백 장 서류를 AI가 몇 초에 읽고 핵심을 뽑아줘. 법률 쪽에도 같은 게 있어. 변호사 대신 계약서랑 판례를 꿰뚫는 한 비상장 회사는 최근 싱가포르 국부펀드 돈까지 끌어들이며 몸값이 무려 약 15조 원, 그러니까 110억 달러를 넘어섰어. 작년만 해도 절반도 안 됐는데 1년 새 폭발한 거야. 역시 비상장이라 현상으로만 본다. 상장 금융정보 회사들 팩트셋이나 무디스, S&P 글로벌 같은 곳은 이미 깔린 자기 단말기에 AI 비서를 얹었어. 애널리스트가 묻는 걸 바로 답하게 만들고 그 값을 단가에 얹어. 새 회사 등장이 아니라 본업에 AI 얹어 가볼리는 전략이야. 지난 편 묶어 파는 자 기억나? 금융에서도 똑같이 통해. 참고로 가장 유명한 블룸버그 단말기도 같은 거라는데 거긴 비상장이라 살 칸은 아니야. 자, 의료랑 금융 다 펼쳤어. 이 안에서 진짜는 어떻게 가르냐? 시즌 내내 쓰는 내 잣대 그대로 돼. 진짜 돈을 버느냐? 마진을 지키느냐? 갈아타기 어려운 해자가 있느냐? 오물 아니냐? 세계냐? 버티컬은 이중 해자랑 글로벌에서 갈려. 한국 핀을 이 잣대로 보자. 이제 한국. 첫 핀, 디지털 병리의 루닛. 보도 기준 1분기 매출이 1년 새 25% 늘었는데 그중 무려 97%가 해외 매출이야. 한국 회사인데 거의 다 해외에서 버는 거지. 법례 4번, 글로벌이냐? 완벽 통과. 암 조직 슬라이드를 분석해서 제약사 임상이랑 동반 진단을 돕는 게 핵심이고 글로벌 제약사문을 실제로 뚫은 사례야. 두 번째, 핀 뷰노. 근데 여기서 의료 영상 AI를 다 디지털 병리로 묶으면 틀려. 뷰노 핵심은 병리가 아니라 병원 안 환자 심정지 위험을 미리 잡는 딥카스야. 작년 매출이 1년 새 35% 뛰며 역대 최대였지. 그런데 보자. 함정 2번. 규제가 실제로 터졌어. 이 제품이 신의료 기술 평가를 받는 동안 병원들이 정식 결과를 보려고 도입을 미루면서 올 1분기 매출이 직전 분기보다 16% 꺾였어. 기술이 나빠서가 아니라 규제 절차 한 번에 분기 매출이 출렁인 거야. 이게 전문 매장에 숨은 규제 리스크의 진짜 무서움이지. 여기서 반전. 의료 AI는 무조건 적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답을 아예 다른 데서 찾은 핀도 있어. 병상 환자 심박수랑 산소 포화도를 24시간 감시하는 모니터링 AI인데 이 회사는 AI 감시를 아예 건강보험 수가 청구 코드랑 연결해버렸어. 병원이 AI를 쓰면 쓸수록 보험사한테 돈을 받는 구조를 짠 거지. 그 결과 보도 기준 올 1분기에만 매출이 1년 새 7배 넘게 뛰고 영업이익을 130억 원대로 찍었어. 진짜 돈 냄새는 의사 지갑이 아니라 거대한 보험사 지갑을 열 때 난다는 걸 증명한 거야. 네 번째, 한국 금융 버티컬. 한국은 의외로 금융 AI에 강점이 있어. 왜냐면 한국 금융망은 규제가 철옹성이라 미국 범용 AI가 아예 못 들어와. 은행 내부 문서를 외부 클라우드로 함부로 못 보내거든. 그 틈을 토종이 잡았어. 카카오뱅크는 통신비, 월세 같은 비금융 데이터로 안 보이던 고객을 새로 평가해서 보도 기준 중저신용 대출을 1조 2천억 원어치나 더 풀었어. 쿠난테크놀로지나 솔트룩스 같은 상장 AI 회사는 한국어 금융규제 문서를 학습한 AI를 은행 내부망에 직접 깔아주고 한국어랑 한국 규제를 아는 게 그대로 해자인 거지. 마지막 한국 핀 툴. 하나, 전문 영역용 AI 두뇌를 직접 만드는 곳. 업스테이지 같은 비상장 회사는 기업 전용 AI 모델을 의료, 금융, 법률에 맞춰 넣어줘. 둘, 신약 AI. 새 약 하나에 보통 10년에 수조 원이 드는데 어떤 후보 물질이 약이 될지 AI가 미리 골라주려줘. 다만 여긴 더 솔직해야 해. 성과가 임상으로 증명되기까지 시간이 아주 길고 기대만으로 주가가 출렁이는 구간이야. 그리고 한국 전체 약점도 인정하자. 내수 시장이 미국보다 훨씬 작아서 한국 피는 해외 뚫은 의료, 한국어 규제 무기로 한금융, 이 두 부류에서만 진짜 힘을 내. 흑자까지 가는 길도 미국보다 멀고 자금도 빠듯해. 이걸 알고 가야 헛돈 안 써. 자, 미국이랑 한국 핀을 한 장에 모았어. 그런데 들뜨기 전에 공통으로 흔들리는 조건을 보자. 함정 1번. 범용 AI가 점점 똑똑해지면 깊지 않은 버티컬은 결국 삼켜진다는 것. 실제로 미국 빅테크들이 의료 금융 전용 AI를 대놓고 내놓기 시작했어. 그런데 여기 통찰이 있어.
의료랑 금융은 범용 AI가 똑똑해진다고 쉽게 못 넘어와. 여긴 책임이 걸린 동네거든. 진단이 틀리면 누가 책임지나? 대출 거절을 어떻게 설명하나? 이 책임의 벽은 성능만으로는 안 무너져. 깊은 버티컬이 살아남는 진짜 이유가 이거야. 똑똑함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느냐. 그래도 하나만 새기자. 지도는 영토가 아니야. 오늘 꽂은 핀도 1년 뒤엔 자리가 바뀔 수 있어. 의료 AI는 승인이랑 보험수가 한 번에, 금융 AI는 규제 한 줄에 운명이 갈리니까. 그래서 한 번 찍고 끝이 아니라 몇 편 따라가며 핀을 다시 꽂는 거야. 절대 충동으로 따라사지 마. 의료 AI는 보험 수가를 못 두르면 적자 구간이 길고, 금융 AI는 규제의 출렁이고, 비상장 폭발 사례는 우리가 살 수도 없어. 워치리스트에 올려두고 신뢰 클로징 3가지만 따라가. 이런 구조로 버는지, 뭐가 흔들리면 위험한지, 다음 확인 날짜가 언제인지, 공통 확인 시점은 각사 다음 분기 실적, 의료는 승인 수가 일정, 금융은 규제 변화야. 다음 편 질문 하나. 지금까진 화면 속, 서버 속 AI였어. 의사 옆에서 받아쓰고, 은행에서 서류 읽고. 그런데 이 AI가 클라우드를 떠나서 내 손에 든 기계 안으로, 그리고 로봇의 몸으로 직접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온 디바이스랑 피지컬 AI, AI가 드디어 몸을 얻는 이야기. 답 들고 올게. AI 소프트웨어의 좌표, 버티컬 펜이었어. 우리는 네이로를 종목을 찍어주는 게 아니야. 시대의 좌표를 같이 그려나가는 거지. 끝까지 같이 가려면 구독이랑 재생 목록 눌러두고 더 깊은 자료는 마켓레이더.kr에서 보면 돼.